경윤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100배도 200배도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월요 결승전을 대비한 예선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외형상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간다면 큰 이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후착이나 삼복승에서는 변수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자세히 보면 맞대결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금요 경기 때는 시속감이 좋았어요. 양기원 선정 권해드려서 17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은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장지웅을 활용해 나간다면 임진섭의 투입은 충분히 견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같은 시속이 나오질 않는다면 임진섭에게 잡히면서 양견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지웅만 활용해 나간다면 양견 무난하게 결승도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스컵 7경기입니다. 명경민이 연이틀 힘을 썼는데 계속해서 2차기 아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명경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송정훈을 홈에다 두고 긴 거리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이 과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성팀이기 때문에 명경민이 송정훈만 잘만 챙겨준다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송정훈이 마크를 놓친다면 최병길의 후미권 쫓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명경민과 최병길의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최순영이 그야말로 죽을 썼습니다. 오히려 명경민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직선 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기입니다. 김동훈이 박종현의 선행 활용이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전일처럼 박종현이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성원이 직선에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동훈과 박종현보다는 김동훈과 김성현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현만 믿다가 구동훈이 고전하게 된다면 김성현의 박인찬이죠. 김성현의 공민규입니다. 파업 선수들을 묶어서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기입니다. 김지광이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노영균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영균이 전일은 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화끈하게 힘을 쓸 것 같아요. 힘을 쓰면 김지광이 막혀 나가면서 넘어서죠. 넘어서면 주현우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 금성고 선후배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노영균의 선행감이 좋다면야 김지광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지광과 노영균의 연합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김지광이 김학철만 인정하고 견주력 펼쳐나간다면 노영균 독자 승부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택과의 동반 입상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기입니다. 이영민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결승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요한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요한이 힘을 쓰고 이영민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요한이 이영민의 뒤를 노린다면 이영민이 또다시 힘든 견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의 최성훈이라든지 고요한의 김종력은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영민과 고요한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회차 김영섭이 편성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전일 이인우의 선행 활용이 나갔었는데 이인우가 버티지 못했어요. 금일도 이인우 활용이 나갈 것 같은데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인우가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버티기보다는 이진원과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이인우가 버텨낸다면야 김영섭 시속감만 좋다면 후미에서 날아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기입니다. 윤현준이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고정인이나 노태경의 선행 환하게 나갈 것 같은데, 노태경 전일도 퍼졌어요. 노태경보다는 고정인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안효은의 기세가 이번 회차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윤현준도 안효은을 의식한 경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기입니다. 임진섭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양기원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양기원의 선정 권해드려서 17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어요. 전일도 타이밍을 잡으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양기원이 머뭇거리다가 시속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때렸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3차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금요경주처럼 선행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임진섭이 양기원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쉽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양기원이 임진섭 달고 긴 건이 나선다면야 임진섭의 직선 추입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기 동기생 유선우가 있기 때문에 유선우가 전열처럼 받아서 쫓아간다면 임진섭과 분명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지웅이 때려주고 양기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금요경주처럼만 경주 풀어 나간다면 전일은 비파업 선수들이 어중간에 끌어내다 보니까 본인이 선행 나설 생각은 없었었는데 갑작스럽게 힘을 쓰다 보니까 시속 조절도 못했고 완급 조절도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회차 시속감은 괜찮다는 점에서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임진섭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 양기원이 때렸을 때 시속 안 나오면 임진섭은 거저먹습니다. 결승가격에서 욕심낼 수 있어요. 추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기원 입장에서는 7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유선우를 뒤에다 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유선우도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쪽에는 상당히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2번과 3번 정도는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에요.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임진섭이 장지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기원이 넘어서다 퍼지죠. 여기에 고병수까지 임진섭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이 어설프게 협공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수도 있어요. 장지웅도 전일은 고전했습니다만 금요경주 때 시속감이 11초 때 중초반 나왔었죠. 그 시속이면 임진섭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몰고 가서 취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7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이라고 7-4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양기원이 금요경주처럼만 경주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기입니다. 명경민이 연이틀 힘을 썼어요.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일 결승 가기 위해서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명경민 입장에서는 후미권 견제 나가기 위해서 송정훈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4기 동기생에다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수성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 파트너는 유재민과 김명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께 훈련을 하는데 적극적인 훈련 파트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경민이 송종훈을 뒤에다 달고 힘을 쓰게 된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최순영 정도는 견제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종훈도 마크되면 충분히 몸싸움 가능하기 때문에 좀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길도 그렇고 송승현도 그렇고 김병석도 그렇고 5명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명경민이 타이밍 잡아 나간 데는 수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성팀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송정훈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마크되면 잘 쫓아갑니다.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우승으로 자신감 찾은 최병길이죠. 1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전 수성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우승으로 자신감 찾았었던 최병일도 수성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2번도 좀 독자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독자 승부 펼쳐 나갈 후미를
최순영이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2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최순영이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차가 나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순영이 명경민을 상대로 머리 쳐도 배당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수성팀 못 먹어도 곱니다. 마크 되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하고 김성현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김동훈 입장에서는 박정현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어요. 김명래도 충분히 후미권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간 다음에냐 비파업 선수, 파업 선수들이죠. 박인찬, 김성현, 공민규, 최지우는 충분히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박정현은 좀 과감하게 힘을 쓸 것 같습니다. 타종부터 때렸다가 팀무브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2척까지 진입했었던 박정현이 때려주죠. 김동훈이 몰고 갑니다. 김동훈이 타종부터 때릴 박정현을 상대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줄 가능성, 지켜주려고 마음은 먹을 것 같습니다만 김성현 전일 보니까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끝까지 박정현을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에서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쪽 타협이죠. 5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5번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김성현의 추입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2번의 연합이 먼저인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파업과 비파업의 협공이 먼저고 파업 선수들의 연합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김동훈이 박정현만 믿다가 오히려 파업 선수들에게 덮이게 된다면 김동훈도 고전하고 박정현도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성현이 박인찬과 호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찬도 금연경주 때 때렸는데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2번하고 4번이죠. 받아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4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라고 2사는 파업으로 뭉친다면 2라고 2사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이 우선이죠.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오랜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김지광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좀 편성 자체가 빡빡했어요. 아쉬움도 남겼었던 김지광. 하지만 금일은 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연 노영균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도 연합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공태욱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경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 김지광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경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이죠. 김중학하고 주현욱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노형균이 좀 과감하게 한번 힘을 써보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습니다만 꼬랑지 내렸어요. 끌어냈습니다. 결국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무것도 못했었던 노형균, 금일은 때립니다. 때리면 김지광이 직선 추임 나오죠. 주현욱까지 불러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5번하고 6번에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금성고 선후배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시속감이 좋다면야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성고 협공이죠. 전법적인 연합입니다. 5번하고 3번 정도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김지광이 김학철의 선행을 김지광, 주현우, 인대승 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노영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임경수의 마크라든지 공태욱이 후면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선행 나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저치기보다는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3번하고 4번이죠. 아무래도 3번하고 2번 정도는 비파업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 4 가능해요. 3위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6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영민이 과연 결승 갈 수 있느냐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소극적인 경주를 펼쳐나가면서 머리보다는 2착 승부가 많았었던 이형민, 전일도 운 좋게 직선에서 추입 나올 뻔했습니다만 안윤에게 덜미 잡힌 모습을 보여줬어요. 희속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던 양기원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2차권을 밀려났었던 이형민, 아무래도 금일만큼 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유한 타겟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번이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는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이를 이형민이 막혀 나가면서 추입 기회에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유한도 연속 출전이고 또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되고 있어요. 예전처럼 화끈하게 시속감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 시속은 좋은데 종속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형민이 정신만 차린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4번하고 2번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4번의 뒷자리는 뭐 최근 들어서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성우가 물창 막혀 나가는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못 딸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점, 4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영민이 뭐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착만 주로 착순과 진입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간보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요한이 화끈하게 때려서 최성화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고요한이 화끈하게 때려서 김종혁과의 동반 입상 정도는 이번 편성 이형민이 고전하게 된다면 1이나 2, 3으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뭐 이형민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3일 연속 좋은 배당 좋은 편성 받고 있는 김영섭,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다시 만난 이인우하고 이진원이죠. 전일 이인우의 선행을 김영섭이 몰고 갈 것 같아 홈이 싸우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인우가 생각만큼 너무나 시속이 나오질 않았어요. 김영섭은 지켜주지 못했고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이진원도 마크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 다시 만났기 때문에 3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가고 4번이 마크 조용수가 따라 나서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원의 선행감만 좋다면요, 김영섭이 직선에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진원의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후다닥이 가능한 한 체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이 힘으로 버텨내기보다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감만 좋다면요, 김영섭의 견제라면 이진원 추입 나오지 못해요. 김영섭이 넘어서야지 이진원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이인우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인우가 시속감이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진원이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사가 먼저고 1, 3이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번, 4번 3번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인원이 버텨내거나 이진원이 버텨내는 작전, 한 명이 차결에 밀려나게 된다면 조용소가 틈새 누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 4번, 2번이라든지 1번, 3번, 2번 정도는 삼복승에서 조용소의 선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영섭 인정받습니다. 지켜주면 3번, 넘어서면 4번인데 4번의 선전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윤현준이란 강자가 출전하고 있어요. 연이틀 윤현준 경주 내용 보면 전일은 또 너무나 좀 안일한 경주 운영 펼쳐 나가다가 명경민 지켜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금요경주 때는 노골적으로 투미 병주 태웠습니다. 싸우게 만들면서 아군 세력인 김동훈을 고정케 만들었었던 윤현준, 이런 좀 아리까리한 경주 운영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은 재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에게서는 상당히 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윤현준 금일만큼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좀 장난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종인과 노태경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은데 고종이 노태경 때리는 거 보니까 답답합니다.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고종인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그 뒤는 안효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뭐 고종인도 선행감이 싹 좋지 못한 상황이란 점, 윤현준도 머리차에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안효은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동반 입장 경험을 갖고 있는 수도권 협공 선수들입니다. 뭐 팝 비팝이긴 합니다만 뭐 김포하고 인천 아라뱃길에서 훈련하고 있고 또 인천 경기장에서도 또 자주 얼굴 보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2번과 1번의 연합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쪽에 2번 편성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고종인의 선행감이 좋다면 2번 입장에서는 안효은 견제 나가기 위해서 고종인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2번 편성 전략적인 타입인 것 같아요. 직선에서 넘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과 1번 쪽에 우선할 때 2번하고 3번 정도는 안효은의 고종인이 노태경 활에 나가면서 반밖에 넘어서면 충분히 윤현준도 안효은 견제 나가기 위해서 고종인을 활용해 나가는 짧게 가자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2번,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2번과 1번의 연합이 우선이고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좋은 배당 적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